다 아시는데 여기 세계 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딥니까? 아무 데도 중심이 없습니다. 저 끝에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어느 지점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헤드 테이블이고 누구는 꼬랑지 테이블이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중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을 하나 말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심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계시더라도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중국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국제정치적 농담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소개됐었는데 그거부터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 중국 학생들이 말이죠. 자기네 인터넷에 막 올린 거예요. 세계 나라들은 그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미국, 때리고 싶은 놈을 골라 때리는 나라입니다. 영국, 미국이 때린 놈을 가서 또 때리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자기를 욕한 녀석을 때리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맞으면 되갚아주는 나라. 일본, 맞으면 미국을 통해서 되갚는 나라. 이스라엘, 자기를 때리고 싶은 놈을 먼저 가서 때리는 나라. 북한, 누구한테 터지면 남한을 때리는 나라. 한국, 맞으면 미국과 훈련 같이 하는 나라. 중국, 맞으면 욕하는 나라. 내가 이거를 말이죠, 이제 신문에 나왔을 때가 2012년인데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이들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 놀랍게도 미국이 제일 좋다고 손든 애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그 나라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나라니까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부럽고 그 나라 같은 나라가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가 점자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G2가 되면은 우리도 때리고 싶은 놈을 가서 때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워낙 평화로운 국민이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은 역시 국제정치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저기 동쪽 끝에 붙어있는 손톱만한 이 파란 나라 대한민국이 저게 70년을 저 파란 거로 버틸 줄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70년을 버텼을까? 그 답이 맨 끝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인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해주세요. 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라는 분이 정말 이 세계 누구도 원치 않는, 누구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 한미동맹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동맹 때문에 이 나라가 70년을 버텼고 이제 곧 예수한국 복음통일해 가지고 저 위를 다 파란색으로 칠할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에 미국의 그 하원 군사위원장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다. 70년 동안 전쟁을 막은 것이 미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국 깃발을 들고 참 그 나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한미동맹 때문에 국가 안보만 지킨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도 더불어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쭉 역사인데 많은 사람들,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지금 주한미군을 말이죠 점령군이라고 보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것은 1945년 9월 8일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한국의 일본군이 남북한 앞에서 30몇만이 있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일본군만도 25만 정도 됐는데 걔네들한테 항복을 받기 위해서, 제압하고 항복을 받기 위해서 왔던 미군이 첫 번째 미군입니다. 그 미군은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고 1949년 6월 30일 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일본을 점령하러 왔던 미군은 갔다. 그리고 미군이 가자마자 딱 1년 365일에서 5일 모자른 360일 만에 북한이 침략을 했습니다. 북한이 침략을 하고 일주일 만인 1950년 7월 1일 날 미군이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 미군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서 지금까지 있는 것인데, 그때 왔던 미군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뭐냐면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3년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는 동맹조약을 맺자 해서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조약의 조항이 6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4번째 조항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과 한국이 합의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절대로 점령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주세요 라고 허락해서 있는 미군입니다. 이거를 점령군이라고 그런 놈들은 전부 다 빨갱이 아니면 북한 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그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힘들게 동맹을 만들었냐 하면은, 한국 전쟁할 때 미국이 자꾸 휴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휴전한대. 통일할 때까지 전쟁할 거야. 만약 너네들이 휴전을 한다면 우리는 혼자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못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정치를 잘 알죠. 미국이 3년 이상 어디 가서 전쟁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동맹을 맺어줘.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돼. 그럼 나는 휴전에 반대는 안 할게. 찬성도 안 하지만은. 그런데 그때 한국을 위해서 싸우던 유엔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미국에다가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 간 안보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바로 이것을 깨고서 이승만 박사가 동맹을 맺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뭐 하룻밤 새야 되지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승만 박사는 외교의 신이다. 외교의 신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신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참 그래도 대단한 분이에요. 개인적인 그 외교 역량도 많고 좋은 친구도 많았고, 맥어더 장군이라는 분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한테는 참 대단한 장군인데, 맥어더 장군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전체,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긴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진짜 전체 수석이 로버트 E. 리라는 남군 총사령관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등을 맥어더 장군으로 치더라고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분이 이승만하고 아주 단짝이죠. 애국심, 영웅심, 신앙심, 그리고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내가 제일 잘났어라는 그런 그거에서 동질성을 가졌고, 바로 맥어더 장군이 한국을 이렇게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죠. 만약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캘리포니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해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캘리포니아하고 한국하고 같이 쳐주겠다고 미국 최고위 장군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쭉 이제 요새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왜 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자꾸 미국 편에 들어. 그거는 국제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국제정치는 제일 좋은 것은 이기는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가 이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이기는 편이 나랑 생각이 같을 때 그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미국이 100% 이깁니다. 왜냐하면 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멍청하게 있다가 지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 때 게임을 끝내지. 앞으로 20년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20년 후에 중국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 경제를 발로 밟고 있죠. 아예 미국한테 덤빌 수 있는 씨앗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국가고 민주국가고 기독교 국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중립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는 미국 편이 되어야 한다,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양 자유진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래간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하고 한국 되게 친하죠. 군인들 같이 쓰면 말이죠, 멀리서 보면 어떤 게 미군이고 어떤 게 한국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땐 구분이 됐습니다. 걔네들이 목이 하나 더 크니까. 근데 지금은 키가 같아서 구분이 안 돼.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똑같아요. 탱크도 똑같고 군함도 똑같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정말 좋은 같이 가는 친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길거리에 보니까 우리 광화문 세력이 그렇게 한미동맹을 외쳤는데 서울특별시장이 감동받았는지 서울시내 곳곳에다가 저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도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서울특별시라는 그 주체인데 거기 한국하고는 한국말로 태극기 위에는 영원한 동행. 야, 이거 말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하고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좋은 거 다 빼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는 항상 멀리 있어요. 국제정치가 모든 전쟁은 이웃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전쟁의 90%가 국경에 붙어있는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진짜 친구는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워. 우리가 일본이 너무 무서워서 중국 힘을 빌렸다. 중국 안 갑니다. 중국이 너무 무서워서 일본 힘을 빌렸어요. 그럼 일본은 우리나라 갖는 겁니다. 근데 미국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 무서워서 미국 힘을 빌렸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내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동맹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지정학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딱 요새 미국 군인들 여기 매일 그래요. 한국말로 합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함께 갑니다. 아주 그 좋은 이거가 광화문의 구호인데 이 광화문의 구호가 서울 시내 전역으로 펼쳐나갔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가 안 돼요. 대통령 선거하기 석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연구소 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통일연구원 걸 가져왔습니다. 정당 누구를 찍을 거요? 나 이재명을 찍을 겁니다. 미군은 중요하죠? 네, 물론이죠. 93.9%가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을 찍었는데 속아서 찍은 거예요. 그죠? 이재명 씨 책 보니까 미군이 왜 있어? 다 나가야지. 나는 미군을 내보낼 거야. 라는 사람을 찍은 사람 중에 93.9%가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석열 찍은 사람들의 96.4%. 우리나라 국민은 이거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일부 정치가들이 그리고 북한이 이걸 시비를 걸어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 좌파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국제정치학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려면은 우리 민족의 합쳐진 힘이 중국과 일본을 능가해야 됩니다. 왜?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거든요. 구조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이 통일되면은 우리는 불편해. 왜?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 될 테니까 힘센 나라가 옆에 생기는 건 내게 피곤해.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정학인데 중국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나의 머리에 붙어있는 망치와 같다. 지금은 망치하고 쇳덩어리 부분하고 나무 부분이 잘 잘라진 상태입니다. 그 망치는 중국을 위협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나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와 같다. 지금 부러진 단도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이 차라리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얼마나 피곤해요.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일본, 중국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세계 대전략은 중국 너가 통일된 한반도를 망치라고 그랬냐? 내가 그걸 통일시켜서 그 망치를 내가 들고 있겠어. 그게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미국이 친해졌지만은 옛날에 전쟁했죠. 한국이 통일되면 그건 내 편인데 일본이 까불면 내가 그 칼로 너를 찌를 수가 있겠구만.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은 지금 한반도 통일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이게 미국이 길러줬더니만은 미국 자리를 내놓으라고 된 미국이 있네. 이거 손봐야 돼요. 그리고 북한 같은 거는 미국의 적수가 안 되죠. 말을 너무 안 들어. 미국의 지금 외무차관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다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중국 문제 해결, 북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와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다 쪽으로 트는데 이거를 죽어도 못하게 한 것이 문재인, 노무현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거를 다시 정상으로 바꿔놓은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외교 정책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고 있다는 건 친구와 적을 정확히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거 상식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북한이 적이 아닌 이유를 피가 같으니까 여러분 적은 말이죠.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에브리바디가 나의 적입니다. 우리 형이 나보고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났니? 너 같은 놈은 죽어. 그러면 형이 나의 적이에요. 근데 사돈의 8촌의 10촌이 교수님 나는 교수님 인생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교수님의 인생을 지지합니다. 그는 사돈의 8촌의 10촌이라도 친구가 되고 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이 피가 같으니까 적이 아니라 이런 정신 나간 국제정치학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중국, 미국에 아붙던데 너네들은 북한한테 아붙던 놈들 아니야? 그러면은 너네들은 중국한테 서설긴 놈들 아니야? 이거 말이 되지 않는. 다음 페이지. 지금 21세기 세계 정치 간단해요. 못된 놈 네 놈하고 나머지 자유국가들이 싸우는 구조입니다. 못된 놈 네 놈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래서 이 나라들을 미국 사람들은 그냥 통칭하여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빼놓고 이쪽 자유국가들. 근데 이쪽 자유국가들은 보면 미국, 일본, 호주, 유럽의 영국, 불란서, 독일, 인도, 대한민국은 어디냐? 문재인이가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대. 그래서 게임이 안 돼. 이거 당장 저걸 다 깨부실 수가 있는데 꽤 괜찮은 한국인 나는 어딘지 모르겠대. 그 다음 볼까요? 지금 미국에서 이 네 개를 적으로 치는 겁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디가 적이야라고 미국 정부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이 네 놈이 적입니다. 순서는 중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북한이 3위, 이란이 4위입니다. 요거 그중에 세 놈이 우리랑 붙어 있어요. 다음 지도 볼까요? 그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이 구조인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로 뭉쳐 있는데 미국, 한국, 일본이 뭉쳐 있으면 저 따위 거 깨는 데는 일도 안 걸립니다. 근데 한국이 이게 뭐야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관계가 괜찮고 북한하고도. 그래서 미국이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 편인데 이놈이 우리 편 노릇을 안 하고 있네. 그래서 미국이 버리고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계속돼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를 받아줘요? 중국 이런 나라가 우리 받아줍니까? 바보 되고 낙동강 오리알 되고 죽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구조를 바꿔놓은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좀 모자라니까. 그 다음 요 그림 나올 때까지 돌려주세요. 그 앞에 아니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이거 그림 보면 기분 나쁘죠?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이 저 걷는 거를 인공위성으로 다 봤어요. 김정은이가 42초를 걷고서 숨이 차서 안 짜고 그랬습니다. 42초 걸으면서 숨을 35번을 쉬었어요. 미국 자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해서 숨을 많이 쉬었다. 1. 2. 키가 167cm짜리가 몸무게가 136kg인데 하루에 담배를 4가 핀단다. 저는 죽습니다. 이제 곧.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저 데이터를 미국 저 의사들한테 보여주면 40이면 죽겠구만. 그런데 제가 지금 38이에요. 이제 곧 죽을 때 됐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앉아서 얘기한 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USB 준 거 그거 까. 우리 목사님이 매일 까라고 그랬는데 못 가고 있죠. 아마 미국은 저거 뭐라고 그랬는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들었다 칩시다. 들었습니다. 쭉 보고
요 다음 페이지.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원래 내가 1시간으로 준비했는데 또 패스. 요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그러고 북한을 그냥 막 키워주고 있을 때 북한을 정찰하던 비행기입니다. 저 까만 거. 저게 평양 위를 날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데 저기 그 대령, 지금은 대령인데 저 사람이 대위 때 한국에서 근무할 때 가장 생각나는 일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라고 신문기자가 물어보니까 다음 페이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정일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니던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한미동맹이 소중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이 말이죠. 야, 우리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뭉치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뭉쳤는데 너 좀 들어와라. 노골적으로 여기 들어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문재인 때 안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저 5나라가 우리 편이 되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요번에 호주한테 미국이 핵잠수함을 8대 내주겠다고 그랬죠. 내가 목사님한테 호주가 핵잠수함 8대 받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도 한 2대쯤 주지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 페이지. 이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 됐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다시 정상이 됐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유라시아 독재 국가들하고 자유진영의 이 동북아시아 3대 강국이 이제 맞짱을 뜨는데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 힘의 구조나 뭐로 보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야, 나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우리나라 안보 좀 잘해야 되겠어 까지 알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행동은 국제정치사에서 21세기에 형성된 독재국가와 자유진영의 갈등에서 자유진영의 승리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이 됐고 이제 시간이 한 1, 2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G2로 갑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은 G2가 되는데 이 세상에 경제 고도 성장을 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고도 성장이 아무리 오래 가도 30년 갑니다. 대한민국 30년 했죠.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일본, 지금 중국 30년 만에는 전부 이제 7, 8%가 3, 4%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딱 숫자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3만 5천 불이니까 약 450배가 늘었습니다. 60년 동안에 우리는 450배 잘 살아요.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라는 맨땅, 근데 저 맨땅에는 노동력과 자원이 있습니다. 곱하기 대한민국이라는 기술과 자본이 곱해지면은 또다시 경제가 폭발합니다. 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다시 한번 해본다고 치세요. 옛날에 80달러가 60년 만에 450배가 늘었는데 지금 3만 5천 달러가 30년을 더 불면 얼마가 될까?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G2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 다음에 너네가 통일만 하면은 그거를 뭐 웬만한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최고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맨 박사 얘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조지 프리드맨 박사 나오는 데까지 쭉 가세요. 조지 프리드맨 박사 사진 나오는 데까지. 여기 나오는 그 앞에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하도 예측을 잘해가지고 대학 교수하다가 예측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차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저 사람이 2014년에 서울 왔었습니다. 문화일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너희 나라는 곧 통일을 하겠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면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부강해질 거야. 힘이 늘어날 거야. 중국과 일본이 쩔쩔맬 거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2040년 무렵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만주가 너네 밑에 너네 아래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통일되면은 G2로 저렇게 가는 겁니다. 저분이 1948년생이에요.
2040년에 92살입니다. 그때 내가 와서 볼 거야. 내 예측이 맞았음을 확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수됩니다. 통일하면은. 그리고 그때 2040년에 92살은 건강한 청춘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하게 몇 살까지 사는 것도 다 들어가요. 여러분 다 우리 2040년에 만주 가서 세계 한인 교민청 대회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